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대한전선이 이제 감자를 했고 또 유상증자를 합니다. 좀 복잡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아마 당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대한전선 들어가기 전에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최종 발행가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00원에 유상증자 발행가가 정해졌었는데 이제 보통 그 권리락을 한 후 그 주가 추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조정하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17,000원대인데 16,000원에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실권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발행가가 13,85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계산하는 공식은 되게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간사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최종 발행가가 13,850원이 된 거고요. 따라서 이제 두산중공업에 들어가는 유상증자 대금도 좀 줄어듭니다. 구주주들은 2월 10일, 11일 날 이제 그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수 곱하기 이제 13,850원을 납입하고 청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이 이제 여러분이 뭐 100주 있었다면 아마 10몇 주씩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주 인수권수 곱하기 13,850원을 2월 10일, 11일에 이제 입금하시고 청약을 하시면은 뭐 이제 한 2주 후에 주식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증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자 후 주식 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지금도 5억 2,200만 주인데 8,200만 주가 더 늘어나서 이제 증자가 완료되면은 6억 주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주나 한전주 같은 이제 대단히 초대형 주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증자하고 나면은 그 두산중공업의 이제 모든 그런 재무 리스크는 아마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주식수가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대한전선도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번에 이제 감자를 했는데요. 감자는 보통 이제 누적 손실이 많을 경우 뭐 자본금이 크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는 거거든요. 누적 적자가 이제 쌓여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본금을 줄이고 주식수도 줄이는데 요번 감자는 이제 그런 감자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한전선도 그동안 이제 좀 기업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대주주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설씨들이 운영하던 대한전선에서 사모펀드로 넘어갔다가 이제 다시 지금 호반건설이 인수를 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누구나 관심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닌데 대한전선이 이제 호반건설이 인수하면서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주가가 뭐 한 300~400% 정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따라서 사신 분들 중에 지금 물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회사가 이제 어렵다 보니까 계속 증자를 해서 자본금이 이제 4,282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감자는 뭐 재무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뭐 특별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증자하고 뭐 계속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문제는 없는 회사였는데 요번에 이제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액면가를 500원에서 이제 100원으로 변경했고요. 주식수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왜 이런 짓을 할까? 굉장히 실질적으로는 똑같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자본금이 줄어들고 대신 자본금에 있던 자본금이 자본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본금 4,282억이 856억이 되고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이제 자본잉여금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 자본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4,282억인데 과거에는 이제 자본금이 4,282억이었는데 이제는 자본금은 856억.
그 다음에 이제 자본잉여금이 3,426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액면가를 변경했지만은 80% 감자를 했기 때문에 실제 주가도 사실은 거의 동일합니다. 뭐 상장하면서 다시 가격이 조정되긴 했지만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하면은 보통은 이제 회사가 누적 결손이 많아서 그 자본금을 줄이고 이제 증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뭐 정확한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회사만 알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증자 후에 이제 주식 수가 12억 4,4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싸죠. 요즘 뭐 한 1,500원, 1,600원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싸도 주식 수가 너무 많으면 주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몇 천만 주씩 거래되고 사도 끝없이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식 수를 좀 줄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증자로 주식 수가 현재 8억 5,600만 주였는데 거기다 이제 3억 8,800만 주를 증자하면 12억 4,400만 주가 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그 주식수가 60억 주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뭐 세계적인 우량주죠. 그래서 60억 주가 돼도 이제 다 소화가 되는데 사실은 대한전선은 그렇게 뭐 좋은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성장성이 높고 뭐 인기 있는 주식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이 이제 12억 4,400만 주가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백만 주, 몇천만 주를 사도 주가가 또 미끄러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액면 분할을 왜 하냐 하면은 너무 주가가 비싸서 이제 거래가 잘 안 될 경우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주식수가 늘어나고 이제 거래도 활발하고 소액주주들도 이제 투자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여튼 고가주는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주식은 너무 유동성이 풍부하면 오히려 주가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자가 끝난 후에 아마 액면 병합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액면을 500원이나 1,000원으로 바꾼다면은 뭐 6억 주나 1억 액면을 500원으로 바꾼다면은 2억 4천만 주가 되는 거고요. 액면을 뭐 1,000원으로 바꾼다면 1억 2천만 주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액면 분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자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정이 이제 자본금이 줄고 이제 자본잉여금이 늘었는데 뭐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이나 둘 다 자본금이거든, 자기 자본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감자가 이게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자는 크게 변동된 게 없다. 장부상으로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계정상으로만.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기준일은 1월 27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26일 날 권리락은 이미 한 거죠. 이번에 이제 45.6%를 유상증자를 하고요. 신주 인수권을 여러분들이 아마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신주 인수권이 아마 45주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은 거래가 됩니다. 2월 18일에서 24일 사이에. 그래서 이때 파셔도 되고 아니면 3월 8일에서 10일. 여기 이제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3월 9일 날 이틀밖에 안 됩니다. 이때 이제 청약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 이제 2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이제 5일간 거래가 되는데 그때 이제 신주 인수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현재가 빼기 1,295원. 현재 이제 발행가가 현재 예상 발행가가 이제 1,295원입니다. 여기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보셨듯이 앞으로 주가가 하락한다면 이게 하락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 현재는 1,295원입니다. 그래서 1,295원에 3억 8,800만 주를 이제 더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주는 그냥 이제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는 아니고 권리락 가격에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없는 분들은 요 기간에
신주 인수권을 사서 이제 청약을 하셔도 되는데, 그 신주 인수권을 사서 청약하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발행가가 13,85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이 한 3,200~3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기존 주주가 아닌 분이 청약을 하려면 신주 인수권을 사서 13,850원을 입금하고 청약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3,850원에 3,200원에 샀다고 치면은 17,050원에 이제 신주를 사는 거죠. 근데 현재 주가가 뭐 17,500원, 17,700원이니까 700원이니까 이익은 나긴 나는데 이렇게 크게 이익이 나는 건 아니고 이익이 조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증자 자체는 크게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 후에 뭐 재무구조가 좋아지니까 이제 회사가 새로운 사업도 하고 또 부채도 갚고 이러면 그 기업 경영 실적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증자 후에는 대개 이제 주가가 우상향을 하긴 하는데 증자 자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익이 나지 않습니다. 대한전선도 뭐 이제 현재 주가 뭐 1,500원, 1,600원 정도 하는데 1,295원에 이제 청약을 하면은 아마 뭐 이 회사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제대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증자를 하면은 한 5천억 정도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뭐 부채도 좀 갚고 뭐 투자도 하고 그러면 이 회사도 굉장히 그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전선은 뭐 1955년에 설립한 굉장히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고 한 세계 10위권 정도의 이 전선 회사입니다. 뭐 전선 회사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또 전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인데 그동안 이제 그 재무 구조가 안 좋아서 사실은 그렇게 투자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반으로 인수가 되면서 요번에 이제 증자가 결정됐고 증자 후에는 뭐 회사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선업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굴뚝 산업이고요. 뭐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지만 그렇게 뭐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그 높은 성장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산업이지만은 인프라로서 그 통신망이라는 게 인프라로서 있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이제 크게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증자 후에 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 그렇게 뭐 금방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업을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지 호반이 인수했다고 뭐 주가가 사실 1,500까지 뛸 이유는 없었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대주주가 들어와서 이제 투자를 할 거니까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단기간에 1,500까지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또 이제 손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은 뭐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물타기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신주인수권을 뭐 파는 것도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대한전선은 증자 후에 좋아질 걸로 보지만 그렇게 금방금방 뭐 매출이 20~30% 늘어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장은 하겠지만 성장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큰 기대를 갖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